자살 시도에 실패한 노인이 정신병원에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Wolfgang, Amadeus, Mozart. The man you accuse yourself of killing. You've heard that? For God's sake, my son. 그의 이름은 살리에리. 한때 요제프 2세의 공정악장이었던 그는 모차르트라는 천재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비운의 작곡가인데요. Make me famous through the world, dear God. Make me immortal.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으로 신을 원망하고 증오한 채 끝내 파멸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Go on. Mock me, laugh.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된 모차르트의 짧은 생애. 더 굿무비의 선택,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더 굿 포인트 첫 번째는 모차르트의 생애를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악사 최고의 천재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 모차르트는 35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그의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살설이었었죠. 극작가 피터 셰퍼는 바로 그러한 독살설을 이 영화의 핵심적인 미스터리의 동인으로 삼아서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그려냈습니다. 밀러스 포먼은 아마데우스를 고전적인 품격과 스릴러의 긴장감이 함께 잘 살아있는 멋진 작품으로 만들므로써 그의 아카데미에서 8개 부문을 휩쓸었었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대비된 성격, 그리고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서 파생됩니다. 이 영화에서 모차르트는 굉장히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재능만큼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내린 천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Lord, make me a great composer, please. 반면에 살리에리는 굉장히 신중하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에리의 음악적인 재능은 그냥 노력형 수재인 정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본인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모차르트의 재능에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물이라는 거죠. Bendel. I don't like him. Another one! Play Salieri. Now that is a challenge. That is a challenge. 결국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천재성을 옆에서 보면서 질투와 한탄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살리에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살리에리의 비극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귀를 가졌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은 결코 모차르트의 능력에 이를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살리에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열, 바로 이 영화가 핵심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 초빙된 네빌 마리노는 모차르트 음악 해석에 탁월한 권위를 갖고 있는 실제 명지휘자죠. 그는 모차르트가 생애 전 기간을 통해서 남긴 626곡 중에서 17곡을 골라서 영화의 단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지휘해서 녹음함으로써 영화의 음악적인 완성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에서 음악은 영상을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후반 작업을 통해서 영상에 맞춰서 작곡되고 연주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시작해서 네빌 마리노는 영화의 감독인 밀러스 포먼과 상의를 한 끝에 7곡의 곡을 스토리에 맞춰서 구성하고 짜맞췄던 거죠. 그 결과 이 영화 속에서의 음악은 단순히 영상을 쫓아가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 자체를 끌고 다니는 발전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오페라 돈 지오반니의 공연 장면은 죽은 아버지와의 모차르트의 내밀한 갈등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엄한 레퀴엠을 통해서 모차르트의 마지막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죠.
아마데우스의 매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 남자 주연 배우의 연기를 비교하면서 보는 맛입니다. 이 영화 속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모차르트로 연기한 탐월스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독특한 웃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무척이나 경망스러운 그런 웃음소리인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 예를 들면 부인과 둘이 있을 때 치는 장난, 또는 심지어 오스트리아 황제 앞에서도 툭툭 내뱉는 무례한 말투. All those male sopranos screeching, stupid fat couples rolling their eyes about. That's not love, it's just rubbish. 마치 모차르트를 갑자기 인기를 얻은 21세기의 록스타 같은 면모를 가진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살리에리를 연기한 F. 머레이 에이브럼의 연기는 본인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을 숨기는 탁월한 연기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Did you try? Better? What do you think? 탐월스와 F. 머레이 에이브럼은 그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랐죠. F. Murray Abraham. Tom Hanks. 이 사람 중에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초점이 모여졌는데요. The winner is F. Murray Abraham. 결국은 살리에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지수를 통해서 아마데우스의 평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성 90, 오락성 80, 연기 90, 스토리 80입니다. 아마데우스는 대작으로서의 규모, 그리고 좋은 영화로서의 품격을 모두 갖춘 굉장히 훌륭한 고전이죠. 제가 선택한 아마데우스의 결정적인 한 장면은 이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Start with the voices. Basses first. Second beat of the first Time. common time. Peace. 레퀴엠을 마지막 작품으로 작곡하면서 힘이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모차르트가 자신의 악상을 입으로 불러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면에서 모차르트가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불러주는 속도가 그저 그것을 받아 적기만 하는 살리에리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Nato 건데요. again. And that's it. Do you have it? Go too fast. Do you have Go it? too fast. One moment, please. One moment. 이 장면 속에서 살리에리는 그렇게 뛰어난 음악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완성해내는 모차르트의 능력에 대해서 심대한 질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받아 적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It's wonderful. Yes. Go on. 저런 천재를 거꾸로 뜨리고라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모함하는 마음까지 다층적인 살리에리의 심리가 이 장면 속에 녹아있게 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영화 아마데우스의 매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각본, 우아한 연출, 좋은 연기를 모두 갖춘 음악영화의 품격.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더 굿 포인트들과 함께 잠시 후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아마데우스 함께 감상해 보시죠.